청와대 복도에서 침입자가 이연을 덮치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정임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그를 제압합니다. 한우정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실장님 진짜 오셨어요, 우정아. 20년 전 그를 경호의 길로 이끌어준 그 목소리였습니다. 한우정은 반사적으로 경례 자세를 취하려다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가 청와대에서 보여준 전설적인 실력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시장 한복판 아침 6시 골목길 곳곳에서 들려오는 장사 준비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이른 시간부터 불을 켜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정임 할매네 국밥집이었습니다. 이정임은 벌써 2시간째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허리 한번 구부정하지 않는 꼿꼿한 자세로 국자를 저어가며 오늘도 변함없는 일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손은 여느 할머니들과는 달리 단단했습니다. 국자를 잡는 힘이 남달랐고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릴 때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죠. 아이고, 정임 할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네자 정임은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버릇이 돼서 말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시장 사람들은 모두 정임을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국밥 맛도 일품이었거든요. 특히 정임이 끓이는 국물은 시장에서 소문날 정도로 깊고 진한 맛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정임 할매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고 정임도 그들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오전 7시 정임은 잠시 불을 줄이고 도시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 이연을 위해 정성스럽게 싸는 도시락이었죠. 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김치와 나물을 예쁘게 담으며 정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현이 아침 안 먹고 학교 가면 안 되는데. 정임의 눈빛에는 손주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이연을 키우면서 정임은 할머니이자 어머니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연이 명문고에 다닐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정임의 유일한 보람이었죠. 할머니, 저 학교 가요. 이연이 서둘러 내려오자 정임은 재빨리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밥은 따뜻해야 사람 속도 풀리는 거야. 따뜻이 좀 살아라잉. 정임은 이연의 교복을 정리해주며 국물 냄새가 밴 손으로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연은 약간 민망해하면서도 할머니의 정성을 고마워했습니다. 네, 할머니. 그럼 다녀올게요. 이연이 학교로 떠나자 정임은 다시 국밥집으로 돌아가 본격적인 장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정임은 능숙하게 국밥을 내어주며 밝은 표정으로 응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 하지만 가끔 아무도 없을 때면 정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곤 했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청와대나 정치 관련 소식이 나올 때면 정임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만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시계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늘 하는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이연이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가 잠들면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고 그 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군번줄의 금속 재질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정임은 그것을 손바닥에 굴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의 네온 사인들이 깜빡이는 가운데
정임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정임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장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고성능 망원경으로 정임의 집을 관찰하고 있었죠. 그 인물은 정임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임은 군번줄을 꼭 쥔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언제든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연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 이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통령 시민참여행사 고등학생 봉사단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와, 청와대에 갈 수 있는 기회네. 이연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래 희망도 공무원이었고 특히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되고 싶어 했죠. 친구들과 함께 지원서를 작성하며 이연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현아, 너 정말 뽑힐 것 같아. 성적도 좋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잖아. 그럴까? 정말 뽑혔으면 좋겠어. 할머니께도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이연은 할머니 정임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밥집에서 평생을 보낸 할머니에게 손주가 청와대에 간다는 소식은 분명 기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연은 뛸 듯이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 청와대 봉사단에 뽑혔어요. 정임은 국밥을 끓이다 말고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굳어진 표정을 보였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현이가 청와대에? 네. 다음 주에 예행 연습도 있고 실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대통령님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정임은 이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경험이 될 거다. 하지만 조심히 다녀와야 한다. 청와대는 조심해야 할 곳이야. 이연은 할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저 걱정이 많아서 하는 말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예행 연습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연은 새 셔츠를 입고 정성스럽게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청와대 경내에 들어서자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엄숙한 분위기, 곳곳에 서 있는 경호원들의 모습이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행사장 리허설에 참여하던 이연은 호기심에 이끌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봉사단은 주로 행사 준비와 안내 역할을 맡았는데 이연은 특히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학생, 저쪽 복도로는 가면 안 됩니다. 경호원이 이연을 제지했지만 이연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대기실이라고 적힌 문이 있었습니다. 예행 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중 이연은 물을 마시러 가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뎠습니다. 균형을 잃은 채 뒤로 넘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가장 가까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바로 대통령 대기실 뒷문이었던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 이연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대기실 안은 조용했지만 갑자기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이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연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이었지만 왜 그곳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야? 이연이 소리치려던 순간 그 인물이 이연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의 국밥집에서는
정임이 평소처럼 국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안에서 누군가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는 청와대 행사 준비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정임 할매. 댁 손주 청와대 간다며요? 자랑스럽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현이가 대견해서. 정임이 대답하다 말고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와대 내부를 비추는 중계 화면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 것은 이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비친 복도와 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장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문은 정임의 손에서 국밥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며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지만 정임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이연이 서 있는 그 복도, 그 문 앞은 정임이 과거 수없이 지나다녔던 곳이었거든요. 왜 거기 있어? 정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정임이 그릇을 떨어뜨린 것에만 신경 쓸 뿐 그녀의 변화된 표정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임은 재빨리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임의 걸음걸이는 평소의 느긋한 할머니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빠르고 결단력 있는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상황실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대통령 대기실 뒷문 보안 시스템에서 무단 침입 신호가 감지된 것입니다. 상황실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바로 경호처 차장 한우정에게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차장님, 대기실 뒷문에서 보안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즉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우정은 30년간 경호 업무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렵한 몸놀림을 자랑했고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은 경호처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이동한다. 한우정은 재빨리 경호팀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기실 뒷문 앞에서 한 고등학생이 정체불명의 인물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생, 위험하니까 뒤로 물러서. 한우정이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한 여성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그 인물을 제압한 것입니다. 정임이었습니다. 한우정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시장에서 국밥을 팔고 있을 할머니가 어떻게 청와대 경내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걸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74세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한 제압술이었습니다. 정임은 침입자를 바닥에 제압한 후 이연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한우정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정아. 한우정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공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20년 전 그를 경호의 길로 이끌어준 그 목소리였습니다. 경호처 전설의 실장, 이정임의 목소리였습니다. 실장님, 진짜 오셨어요? 한우정은 반사적으로 경례 자세를 취하려다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20년 전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린 스승이 이렇게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 현장 통제부터 해라. 정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우정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경호 프로토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전 구역 봉쇄,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대통령 일정 재검토. 정임은 한우정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제압한 침입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은 일체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야. 정임은 침입자의 장비와 침입 경로를 분석하며 한우정에게 말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직감이 더 큰 위험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한우정의 질문에 정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평온했던 시장에서의 삶도 끝날 테고 무엇보다 손주 이연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되었습니다. 일단 비공식으로 처리해라.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원만 알면 된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호 요원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임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 장소연이 복도 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소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묘한 적대감까지. 정임과 장소연 사이에는 과거의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정임, 정말 당신이군요. 장소연이 천천히 다가오자 정임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소연 씨도 여전하네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우정은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정임은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현아, 괜찮니? 할머니. 할머니가 왜 여기에? 이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였던 정임이 청와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이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먼저다. 하지만 장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무단 침입 사건에 연루된 민간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죠. 정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간인이라고 했나요? 그 순간 한우정이 나섰습니다. 비서실장님, 이분은 우리 경호처의 은인입니다.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셨으니 감사해야 할 일이죠.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정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정임은 이연의 손을 이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 남은 한우정과 장소연은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설의 경호실장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곧 청와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청와대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 정임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청와대 내부에서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요원들 사이에서는 전설의 이정임 실장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일부 고위 관계자들도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장소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래된 파일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군 인사기록과 경호처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두꺼운 한 파일에는 이정임 대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장소연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거 특수부대 여군장교 시절 정임과 장소연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임은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장교였습니다. 반면 장소연은 정임보다 계급은 높았지만 실전 경험과 부하들의 신뢰면에서는 항상 정임에게 뒤처졌습니다.
특히 중요한 작전에서 정임의 판단이 옳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이는 장소연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 작전, 결국 당신 말이 맞았었죠. 장소연은 혼잣말을 하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전 한 중요한 작전에서 정임과 장소연은 정면으로 대립했습니다. 정임은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지만 장소연은 강행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전은 실패했고 그 책임을 정임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임의 군 경력을 끝낸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장소연의 정치적 영향력과 인맥이 작용했고 정임은 억울하게 전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소연은 파일을 덮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한편 한우정은 경호처 내부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침입 사건의 후속 조치와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차장님, 그 할머니가 정말 이정임 전 실장이 맞습니까? 젊은 경호요원의 질문에 한우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복귀 가능성은 없을까요? 회의실 안의 경호요원들은 모두 기대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정임의 전설적인 실력은 경호처 내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었고 많은 요원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한우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실장님의 의사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장소연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긴장됐습니다. 무슨 회의인지 들어도 될까요? 한우정은 예의를 갖춰 답했습니다. 보안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장소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정임 씨의 경호처 복귀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과거의 인물이고 현재의 보안 체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우정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장소연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신 같은 구시대 유물이 아직도 살아있었군요. 장소연이 과거 정임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제 장소연이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정임을 견제할 충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의 국밥집에서는 정임과 이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단둘이 앉은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군인이었어요? 이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투였습니다. 평생 함께 살았던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임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오래전 일이지만 나는 군인이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어요? 왜 국밥집을 하신 거예요? 이연의 질문에 정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야. 내려놓은 거지. 그때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거든. 정임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현아, 세상에는 옳은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조용히 물러나는 게 현명한 거야. 이연은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그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아직도 명령 한 번이면 목숨 걸 애들이 많다는 거야. 그때 정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우정의 전화였습니다. 실장님, 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소연 비서실장이 당신의 복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안 위협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정임의 표정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알겠다. 내일 만나자. 전화를 끊은 정임은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아, 할머니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항상 할머니의 자랑이야. 다음 날 학교에서 이연은 평소와 다른 시선들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사건 소식이 언론에 일부 보도되면서 이연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임의 정체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야, 이연아. 내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나 봐. 청와대까지 들어가실 정도면 완전 대박이네.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이연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히 국밥집 사장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던 분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 이연은 혼자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이정임 대령을 검색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나자 이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록 자세한 내용은 기밀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몇 가지 공개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경호처 최연소 실장, 특수작전 전문가, 국가유공자 같은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이런 분이었구나. 이연은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서운했습니다. 왜 이런 대단한 과거를 숨기고 살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방과 후 이연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만난 친구들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연아, 이거 봐. 내 할머니 관련해서 온라인에 글이 올라왔어. 화면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정임의 과거를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대통령 경호? 웃기네 키읔키읔. 요즘 노인들 허풍이 심해졌나? 청와대 출입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이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를 모독하는 글들을 보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허풍이야? 우리 할머니는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이연이 소리치자 친구들이 당황했습니다. 야야, 진정해. 인터넷 댓글 가지고 왜 그래? 너희는 몰라.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연은 흥분해서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조롱의 기색도 섞여 있었습니다. 너희 할머니 국밥 말고 대통령도 말려? 진짜 경호원이었다면 왜 국밥집을 해? 설마 간첩은 아니지? 악의적인 농담들이 이어지자 이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우리 할머니 욕하지 마. 이연은 가방을 던지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연은 국밥집에서 여전히 손님들을 받고 있는 정임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국밥을 내어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이연이 가게로 뛰어들어오자 정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그리고 왜 울었어? 왜 다 숨기고 살았어요? 왜 국밥집인 척했냐고요? 이연의 외침에 가게 안의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았습니다. 정임은 당황하며 이연을 가게 뒤쪽으로 데려갔습니다. 현아, 진정하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 학교에서 다들 할머니를 놀려요.
인터넷에도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인데 왜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이연의 목소리는 분노와 서운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이연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현아. 할머니가 너에게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어. 그럼 왜요? 왜 숨기고 사신 거예요? 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숨긴 게 아니야. 내려놓은 거지. 그때는 더 이상 그 세계에 있을 수 없었거든. 무슨 뜻이에요? 현아,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어. 하지만 때로는 옳은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는 조용히 물러나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연은 할머니의 품에서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아. 그 덕분에 너와 함께 이렇게 살 수 있었거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실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임은 이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아, 잠깐 위층에 올라가 있어라. 할머니, 또 위험한 일인가요? 정임은 이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다 처리할게. 이연이 올라간 후 한우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장님, 대통령을 노리는 테러 관련 정보가 추가로 입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소연 비서실장이 당신의 과거 기록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정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역시 소연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의 상처받은 모습과 국가의 위기 상황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연의 상처받은 모습과 한우정이 전한 위급한 상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5시 정임은 결심을 굳히고 한우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정아, 나와라. 시장 앞 공원에서 만나자. 한우정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달려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정임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국밥집 할머니가 아닌 예전의 경호 실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복귀한다. 비공식이지만 실전이다. 한우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실장님?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 손주에게는 절대 위험이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나는 다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갈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소연 비서실장이 강력히 반대할 텐데요. 정임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소연이는 내가 처리한다. 너는 현장 팀만 준비해라. 한우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다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정임은 집으로 돌아가 이연을 깨웠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이연의 손에 낡은 군용 펜던트를 쥐어주었습니다. 현아, 이걸 받아라. 이게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의 옛 동료들이 나에게 준 거야. 안에 특별한 것이 들어있어. 펜던트 안에는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정임의 전우들과 과거 작전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임은 이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아, 너도 지킬 수 있어. 다만 진짜 싸움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야. 자신을 믿는 마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용기 말이다. 이연은 펜던트를 목에 걸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또 위험한 일 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아직 늙지 않았어. 정임의 말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청와대 경호처 회의실에서는 긴급 상황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우정을 비롯한 주요 경호요원들이 모인 가운데 정임이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소박한 차림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강인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실장님, 젊은 경호요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설로만 들었던 인물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앉으십시오, 여러분. 정임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집중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브리핑해 주십시오. 한우정이 정임에게 자료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행사 당일 복수의 테러 위협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임은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패턴이 이상하다. 단순한 외부 테러가 아니야. 내부에 협조자가 있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장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여기 있는 겁니까? 정임은 천천히 장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자 왔습니다. 도움이라니요? 당신은 이미 과거의 인물입니다. 현재의 보안 체계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장소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경호요원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임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보안 체계로 지금까지 몇 번의 침입을 막았습니까? 그건 이틀 전 대기실 침입 사건도 내가 막았습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으로는 놓쳤을 일이죠. 장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구시대 유물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놀랍군요. 그 순간 정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74세의 나이였지만 그녀에게서 나오는 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명령 한 번이면 목숨 걸 애들이 많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책상에서만 지시하는 사람이 현장을 알겠습니까? 회의실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한우정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모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장소연은 정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장소연이 나간 후 회의실에 남은 경호요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임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작전 계획을 세워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우정이 물었습니다. 실장님, 정말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 보십니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겁니다. 정임의 말에 회의실이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48시간이 승부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십시오. 정임의 지시에 경호요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설의 실장이 돌아온 것입니다. 대통령 행사 당일 아침 청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정임은 새벽 5시부터 경호처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선과 보안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을 점검했습니다. 우정아, 통신 장비 점검은 끝났나? 네, 실장님. 모든 채널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임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혹시 비상통신망도 확인했나? 그것도 정상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직감이야.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오전 10시 대통령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임은 비공식적으로 상황실에서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예정된 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모든 통신이 두절된 것입니다. 무전이 안 됩니다.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황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요원들이 당황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모든 전자 장비가 마비 상태였습니다. 해킹입니다. 외부에서 시스템에 침입했습니다. 기술팀의 보고에 한우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는 경호팀 간의 협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정임이 상황실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정임의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에 혼란스러워하던 요원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우정아, 비상 무전기를 가져와라. 하지만 그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가 숨겨둔 특수 무전기가 있어. 정임은 상황실 구석에 있는 오래된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낙지만 견고해 보이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부터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이건 특수 주파수를 사용해서 해킹이 불가능해. 정임이 무전기를 켜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이정임이다. 무전 재개. 작전명 은빛 방패. 경호 책임자 이정임 실장이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팀 응답하라. 알파팀 응답합니다. 브라보팀 응답합니다. 찰리팀 응답합니다. 하나둘씩 경호팀들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정임의 지휘하에 흩어졌던 팀들이 다시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위치 확인.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라. 네, 실장님. 정임의 명령에 경호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진짜 리더의 지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정아, 침입 경로를 역추적해라. 내부 협조자를 찾아야 해. 한우정이 기술팀과 함께 해킹 경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장님, 해킹이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누구야? 비서실 쪽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때 무전기에서 긴급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실장님, 대통령 호송 중 의심스러운 차량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청와대 후문 쪽입니다. 정임은 즉시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파팀은 대통령을 지하 벙커로 이동시켜라. 브라보팀은 후문을 차단하고 찰리팀은 나와 함께 의심 차량을 저지한다. 네. 정임은 상황실을 나서며 한우정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이는 내가 직접 만나겠다. 너는 현장 지휘를 계속해라. 정임이 복도를 따라 비서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침입자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 이정임.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누구냐?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전설의 경호실장을 직접 상대할 기회를 말이죠. 정임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작전과 관련된 자들이군. 정답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침입자들이 정임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대로 상대해주지. 정임이 전투 자세를 취하는 순간 복도 곳곳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임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왔습니다. 김중사, 박상사, 이대위, 정임의 옛 전우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기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때 맞춰 왔다. 이제 진짜 작전을 시작하자. 복도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정임과 옛 동료들은 완벽한 팀워크로 침입자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실력은 여전했습니다. 실장님, 대통령은 안전합니다. 무전기에서 한우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정임은 비서실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만에 최종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이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소연이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소연의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소연 씨. 들어오실 줄 알았습니다. 장소연이 천천히 돌아서자 정임은 그녀의 눈에서 오래된 상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사건이 장소연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당신이 돌아올 줄 몰랐어요. 조용히 국밥이나 팔며 살 줄 알았는데. 장소연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20년 전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작전 실패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긴 것도 모자라서 결국 당신이 옳았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군요. 복수라기보다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당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그때 무전기에서 한우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장님, 모든 침입자가 제압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완전히 안전합니다. 장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카드마저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또 당신이 이겼군요. 정임은 장소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이제 그만하십시오.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얽매인다고요? 당신이야말로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다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정임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손주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나라를 사랑하거든요. 장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나라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인정받지 못했죠.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세요. 정임이 손을 내밀자 장소연은 주저하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20년간의 원한이 그렇게 풀려나갔습니다. 1시간 후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안전한 곳에서 정임을 만났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구한 정임 앞에서 대통령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도 지켜주셨군요. 대통령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정임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버릇이 돼서 말입니다. 정식으로 복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가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정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그 자리,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대통령은 정임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겠습니다. 청와대를 나서는 정임을 한우정과 경호 요원들이 배웅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경호 요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전설의 실장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실장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한우정의 아쉬운 목소리에 정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정아, 이제 너희가 할 차례야. 나는 믿는다. 언제든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 힘으로 해나가거라. 그 저녁 정임은 시장의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응, 모든 게 끝났어. 정임은 이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다시 그 일 하시는 건 아니죠? 이연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이제 정말로 국밥집 할머니야.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지. 그런데 현아, 정임은 이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국밥은 제가 할게요. 이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가? 네. 그 대신 군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정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어줄게. 이연은 목에 걸고 있던 군용 펜던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그날 밤 정임은 오랫동안 이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군 생활의 추억들,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밥집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창가에 놓인 군번줄을 집어들어 이연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현아, 이제 이건 내 것이야. 정말요? 응.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창밖에는 한우정을 비롯한 옛 동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임을 향해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정임도 창가에서 그들을 향해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전설의 경호실장 이정임은 다시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진짜 승리는 손주와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서 경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다웠고 정임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빛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